함수의 극한 마지막 단원 내용입니다. 긴장되시지요? 요거 끝나면은 왜? 테스트가 있으니까. 우리히. 자, 연속함수의 성질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루고 있던 연속함수들의 통용되는 일반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연속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속의 정의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다시 x equal a에서 연속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x equal a에서의 연속은 첫 번째, 해당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고,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 2번은 순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 각각의 값들이 존재한다면은 함수값과 극한값은 서로 동일해야 된다.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극한이니까 x가 a로 갈 때의 fx와 함수값이니까 fa가 띵띵 동일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함수 fx와 gx,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fx란 녀석도 있고요, gx란 녀석도 있습니다. 가 모두 x equal a에서 연속이면은 다음에 나오는 함수들도 동일하게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kfx라는 함수도 x equal a에서 연속이고요. 두 번째, fx와 gx 함수를 더하고 뺀 것도 연속이고요. 세 번째, fx와 gx를 곱한 것도 연속이고, 네 번째, fx분의 gx 서로 나눠주는 것 역시 연속입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fx의 값은 0 아니어야겠다. 분모에 있는 녀석은 0 아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f와 g 합성함수 역시 연속이고요. 당연히 g와 fx를 합성하더라도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런 또 더 많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절대값 CO도 물론 연속이고요. fx의 절대값 또는 f 절대값 x 이런 거 모두 다 연속입니다. 정의역이 허락한다면은. 자, 그래서 5번 이후부터는 사실 부수적인 이야기고, 문제 난이도가 좀 레벨이 올라갈 때는 해당 부분들도 고려해 줘야 될 아이디어예요. 교재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언급을 하는데요. 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되는 거 찾는 게 어렵고 힘든 거고, 포인트는 지금 애초에 연속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계산들은 다 연속이다. 요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다시 우리가 연속이 되는 간단한 함수를 예를 들어 본다면 fx를 뭘로 할까요? 이러한 1차 함수라고 해봅시다. 색을 바꿔서 너가 y equal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x equal a라는 곳에서 연속입니다. 두 번째, gx란 녀석은 1차 함수 봤으니까 gx는 요런 2차 함수 정도로 볼까요? y equal gx 마찬가지 특정한 점 x equal a에서 띵띵띵 연속인 상태. 결국 1차 함수, 2차 함수 1차에다 숫자 곱해도 연속성 깨집니까? 예를 든다면은 y equal x 연속일 때 y equal 2x 불연속인가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1차 모양 유지되면서 직선 그릴 수 있잖아요. 연속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더한다고 해서 불연속이던가요? y equal x제곱 연속이죠. y equal x도 연속이죠. 그럼 얘네들끼리 더한다고요. 이거 불연속이냐고요? 연속이에요. 그냥 다 좋은 이야기,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성경책에서 볼 것 같은 너무 아름다운 문구들,
성립하는 겁니다. y꼴 x와 x제곱 곱하면 x세제곱 3차 함수. 아직은 그래프 잘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나? x랑 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x제곱 연속이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지금 하는 이야기는 x 이퀄 a에서 연속인 모든 함수들은 실수배를 해도 더하고 빼도 지들끼리 곱해도 아참, 그리고 0 아닌 걸로 나눠야 돼요. 0 아닌 걸로 나누고 합성을 하든 절대값을 취하든 무조건 연속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내용은 좀 단순해요.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던 이야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죠.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럼 앞에 쌤이 먼저 적은 이 연속의 정의는 어디다 써먹냐? 원래 얘네들의 증명을 다 일일이 하나씩 해줘야 되긴 합니다. 함수가 어차피 존재하는 거 실수배 되는 거고요. k, f,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fx의 값은 k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니까 이미 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fa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데 거기다가 똑같은 실수 k로 곱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 얘네들도 같은 방식으로 다 이야기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내용이 성립한다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 바로 스킵하죠. 내가 여러분은 잘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도 쌤이 예를 든 것처럼 이런 단순한 1차 함수 x, 단순한 2차 함수 뭐 x제곱 가지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연속인 모든 함수들은 다음을 다 만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의 풀이를 진행해요. 풀이의 밑바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헌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타납니다.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연속이 아닐 때, x 이퀄 a에서 fx 함수와 gx 중 적어도 하나,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연속이 아닌 함수 fx에 대하여 이러한 유사한 연상, 어떻게 실수배의 연속성을 물어보고요. 합차의 연속성이라든지 곱의 연속성, 몫의 연속성, 나눗셈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합성을 한다거나 절대값을 취한 것에 대한 연속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 순간 다 다릅니다.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한다? 연속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둘이 동일한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지금 교재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 보니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정도나 좀 보게 될 유형입니다. 미리 한번 살짝 맛만 본다면은, 지금 fx 함수는, 문제에 있는 fx 함수는 x 이퀄 2라는 곳에서 연속은 아니네요. 참고로 RPM 405번 문제입니다. 교재 57페이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 네, 507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풀 텐데, 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ff2의 값은 존재하냐? 먼저 f2라는 함수의 값은 2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2에 대응되는 값은 3이다. 요래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 뭐 하고 있느냐? 합성을 했죠. f2를 물어보았으니까 이 f2라는 것은 위에 있던 3의 값과 동일하므로
F3을 묻는 것과 같고요. 그렇다면은 2일 때는 3, 4일 때는 4에 대응된다. 그 가운데에 있는 3이라는 값은 어디에 대응될 것인가? 바로 3과 4의 평균인 2분의 7, 3.5라는 값으로 대응된다. 여튼 값은 존재하네요. 이런 비교적 기본적인 이야기 했고요. 자, 왜 이런 걸 찾아보느냐? 왜 함수값을 보느냐? 연속의 정의가 무엇인데요? 연속의 조건이 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사맞아야 된다. 서로 맞다. 서로 동일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첫 과정으로서 함수값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니은 두 번째 극한값도 존재하느냐? 야, 요게 이제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골치 아파질 부분이에요.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들어주세요. 어차피 뒤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는 봐줘야 되겠구나. 요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인데요. 1학년에서 합성함수, 수학2에 합성함수 있었죠. 그때 그래프 그리기 강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그 부분이랑 또 합성함수의 극한이랑 이렇게 두 개 따로 특강으로 다시 정리해 올릴게요. 해서 지금은 뭐지 하면서 요런 것까지는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x가 2로 간다라는 것은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 나눠 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는 연속인 함수라면 무조건 셀이 같다. 좌우극한 없이 그냥 극한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먼저 2에 대한 좌극한 2 마이너스 누구부터 하느냐? fx부터 극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x가 아니라 fx에 대한 극한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봅시다. 2에 대한 좌극한 어디로 갑니까? 1로 가네요. 그 값은 1로 간다. 그러면 이때 리미트 x 2-fx라는 것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냥 단순히 극한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fx가 1이 된다가 아니라 1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극한의 의미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1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1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1로 향하여 값이 증가해 가느냐 감소해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x가 2에 대하여 좌극한 오른쪽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은 y의 값은 1을 향해서 어떻게 증가해 가네요. 올라가네요. 커져 가네요. 1보다 작은 값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간다?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커져 간다. 1보다 작은 값이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는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해 안 되면 그냥 쌤 게임 플레이 한번 봐요. 미안해. 따로 특강으로 빼서 합시다. 지금 이게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거 빨리 얘기 끝내고 뒤에 사이값 정리라든지 뭐 최대 최소 정리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룰 거예요. 자, x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t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t라는 값이 t가 1에 대한 좌극한으로 변해간다. 이 t라는 것은 이 앞에 있던 fx에 대응되던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ft 함수에선 1에 대하여 똑같이 1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2분의 1이라는 것이 fx 합성함수의 좌극한이고요. 우극한도 마찬가지 리미트 x의 2 플러스 우극한 누구부터? fx부터 2의 우극한은 3이고요. 3으로 가까워져 가는데 3으로 어떻게? 그래프가 쭈루루 오른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니까 3으로 값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죠.
3으로 작아진다란 말은 값이 3보다 크다라는 말과도 같고요.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의 계산을 너를 t라고 바꿔버리면은 t는 3을 향하여 작아져 간다. 3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고요. 3에 대한 극한값은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간 과정은 좀 뭔가 헤맬 수도 있을 텐데 이 좌우 극한이라고 구한 값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값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합성함수는 x = 2에서 연속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도 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얼굴 표정이 눈에 선한데 부담 갖지 말고요.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런 유형 문제, 이런 레벨의 문제부터 하나씩 다뤄가는 겁니다. fx와 gx, 다항함수, 2차함수, 아이 반가워. 연속인 x값의 범위를 구간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것들입니다. 연속인 함수들끼리 실수배를 해서 더하고 빼고 하더라도 1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요. 불연속인 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보세요. fx fx 3gx라는 것은 fx는 x제곱 빼기 3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되니까 요거 동류항들끼리 내림차순 정리 플러스 12x 플러스 15 마이너스 3 만나니까 플러스 12. 어떻습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기죠? 예, 한 번에 다 그렸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차마 공간이 부족해서 못 그렸을 뿐 계속 이어져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요. 2번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 현대 3번은 분수식 형태죠. 분수식은 gx가 0, 분모에 있는 gx가 0인 곳에서 0인 x에서 불연속입니다.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y 이유가 중요하죠. y 왜 x 분모에 있는 gx가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일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요.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gx는 언제 0이냐? gx는 x제곱 빼기 4x 빼기 5니까 인수분해 결과 x 더하기 1, x 빼기 5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x = 마이너스 1이거나 x = 5인 곳에서 불연속입니다. 왜? 분모가 0이니까.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서 그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desmos.com 들어갈 거고요. 아이고, 좀 안 보이려나? 화면에 창 크기를 맞추고 Start Graphing 넘어가라 좀. 자, 식을 넣어봅시다. 아까 뭐였더라? x제곱 마이너스 3을 나누는 거구나. 자, x제곱 마이너스 3을 나누자. 그리고 x제곱 화살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했더니 그래프가 요래 나온답니다. 키보드 숨기고 작게. 자, 그래프의 변화 모양 보세요. 요렇게 지금 변해간대요. 요렇게. 자, 여기 마이너스 1인 곳에서 그리고 5인 곳에서는 함수값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5가 정근선, 마이너스 1도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고, 분모가 0이 되는, 분모 부분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5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4번도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fx 빼기 gx가 0이 되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위에 문제 마무리한다면은 여기에서 불연속이다. 연속인 값의 범위를 구간의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3번의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되니까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풀이 합집합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합집합, 5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습니다. fx-gx 계산한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x제곱 서로 소거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x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만 나니까 플러스 2.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 됩니다. 그때 분모가 0이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곳에서는 연속이 되니까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값을 제외한 범위 양의 무한대까지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구간의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쉼표가 아니라 이런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표현해 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형태 한번 알아보시고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이어서 할 얘기는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기술적인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공식을 외워서 풀이를 한다기보다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되는 것 같다 라고 끄덕끄덕일 수 있는 부분, 물론 내신에서 그리고 뒤에 내용들까지도 이어지면서 계속 활용이 되는 중요한 개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메인으로 확 드러나는 것은 내신에서 잠깐만 있지, 우리가 좋아하는 공식을 쓰고 방정식 풀이 쭉쭉쭉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풀이 연산의 복잡한 형태의 단어는 아닙니다. 개념적인 이해가 중요한 거고요.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제일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정리인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닫힌 구간 안에서,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거 좀 문장 매끄럽게, 함수 fx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갑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면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두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닫힌 구간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연속이라면은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자. 여기가 x = a인 곳이고요. 여기가 x = b라는 곳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면은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둘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x = a일 때 어떤 대응되는 값이 있답니다. 내 맘대로 하나 찍어줄게요. 마찬가지 b일 때도 어떤 대응되는 값이 있답니다. 내 맘대로 또 하나 찍어줄게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 연속이니까 그 구간의 경계인 A에서도 B에서도 역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A에 대응되는 점, B에 대응되는 점, 이 두 빨간 점을 한붓 그리기로 매끄럽게 연결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할게요. 요걸 나는 fx로 부를래. 이런 그래프 존재할 수 있겠죠? 식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때 어찌 되느냐? 얘가 최대값 라지 m이고요. 얘가
최소값 스몰 m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하는 것은 y 입장에서 x에 대응된 함수값 입장에서의 가장 큰 거, 작은 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그래프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 그림 보면서 맞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약간 표현에 대한 문제만 하나 더 다룬다면은 A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이랑 B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이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그런 fx가 있다면은 이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모두 다 잠시 요거 식을 k라고 식을 써볼게요. y=, k란 상수함수의 값이라면은 이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실수 k의 값으로 동일합니다. 물론 요건 좀 엄밀하게 최대값, 최소값의 정의라는 것도 따져야 되는데, 최대값은 그 누구보다도 큰 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나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요. 뭐 상수함수에서는 그냥 최대 최소값은 그 상수의 값과 동일하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두 가지 전제 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닫힌 구간이어야 하고요,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씩 깨질 때마다 최대 최소값을 반드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일종의 반려와도 같은 건데, 첫 번째, 닫힌 구간이 아닐 때, 닫힌 구간이 아니면 열린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닫힌 구간, 열린 구간으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모양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x = a이고요, 여기 x = b라고 할게요. 자, 함수는 선생님이 뭐 좀 성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그릴게요. 이런 녀석이라 할게요. 색깔 좀 구분되게 분홍색. 그럼 좀 굵게도 해보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얘네들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일 때, 열린 구간 A, B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본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 바깥쪽은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A에 대응되는 점, B에 대응되는 점들이 구멍이 나겠죠. 그렇다면 이때 최대값은 A일 때 대응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소값은 B일 때 대응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최대 최소값이 하필이면 양 끝점에서 나올 것 같은 모양일 때는 열린 구간이면은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없게 돼요. 무조건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존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함수라면은, 이런 모양이라면은 뭐 AB에서 구멍이 나 있고 열린 구간인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는데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양 끝점이 구멍이 났으면은, 다시 열린 구간, 양 끝점이 구멍이 난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는 매 순간 그때마다 매번 고민하고 찾아보아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럼 이제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연속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속이 아닐 때를 언급할 때는 닫힌 구간을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 1번 핑계 가지고 닫힌 구간이 아니니까 최대 최소가 없잖아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귀찮아서 A, B를 계속 실선으로 나타내는데 원래 이런 점선으로 모양 나와야 돼요. 닫힌 구간 하자고 했으니까 뭐 이런 모양을 해볼까요? 여기 구멍 내고, 여기 구멍 채우고, 여기 구멍 채우고.
자, 최대 최소가 없는 모양이 되려면은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중간에 a, b 사이에 있는 어떤 c 값에서는 함수 값을 따로 정의해 주고요. 네, 이런 모양이라면은 역시 여기를 최대라고 할 수가 있을까? 똥똥똥똥똥똥.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멍이 나서 대응된 값이 없으니까 역시 최대 최소를 언급 못하는 겁니다. 연속이 아니잖아요. x 이퀄 c에서 연속이 아닌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 꼴이라면은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최대 최소의 정리는 뒤이어서 사이값 정리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내신 서술형에서 좀 물어볼 여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는 풀이 위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역시 내신 대비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연습해 볼까 합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다음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라고 합니다. fx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2차 함수 형태 모양이네요. 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fx 그래프를 좀 더 그림 그릴 수 있게 완전 제곱식의 모양을 빌어서 나타내 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럼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오면서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와 곱해지네요. 따라서 플러스 4, 즉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1,4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 이퀄 1 그러면은 4니까 1, 2, 3, 4 여기쯤이라고 잡읍시다. 얘가 꼭지점이고요. 0,3이라는 점을 지난 포물선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왜 이렇게 진하게 찍었나? 네, 이런 포물선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정의역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자, 그러면 2라는 값은 대충 대칭이 되어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이것과 대칭이 되어서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만족하는 함수 fx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가는 그래프라고 합시다. 기존에 있던 그래프에서 쭉 이어지는 모양으로 그려보았어요. 땅땅땅땅땅땅.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니까 최대 최소값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오죠. 최대값 라지 m은 4, 최소값 스몰 m은 마이너스 2일 때 대응된 것이니까 f-2라고 얘기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리함수가 나왔네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그래프가 쉽다고 했으니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따로 없네요. 점근선은 x축 그대로가 되겠고요. 자, y축 방향의 점근선,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은 x 이꼴 2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 정도로 좀 당겨 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쯤 되겠네요. 3부터 5까지가 닫힌 구간이니까 구간 때문에. 자, 유리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x 빼기 2니까 x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했고요. 분자의 값이 양수네요. 그러면 홀수 4분면에 그림 그려지겠다. 요렇게 정근선 정근선. 그리고 y축이 정근선 아니죠. 얘가 정근선이니까 요래 3에 대응되는 값은 어디 여기쯤 있고요. 5에 대응되는 값은 어디 여기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는 뚱뚱하게 그려보니, 강조해서 그려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누가 봐도 최대 최소값 알아볼 수 있죠. 식만 보고 숫자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최대 최소는 최대값은 F3 해서 2라는 거고요. 최소값 M은 F5 3분의 2가 된다. 요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 그리니까 최대 최소값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좀 더 지나서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야 좀 어려운 그래프들을 질문하기도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이값 정리라는 건데,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대한 값의 정리라는 거예요. 사이에 있는 값. 그러면은 누구 사이냐라는 말이 필요하겠죠. 사이값 정리의 내용을 한번 소개한다면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리고 FA의 값과 FB 구간의 양끝점이 서로 다르다면은 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AB 구간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자, C라는 것은 그냥 AB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값. 그럼 K는 뭐냐? K는 FA보다는 크거나 같고, K는 FA와 FB 사이의 값, 함수값 사이의 값입니다. 글로 나와 있으니까 또 뭔가 아리송하죠. 이런 얘기예요. X축이고요. 자, 연하게만 그을게요. A, B입니다. FA와 FB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FA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닫힌 구간이니까 그 값 보고요. B라는 것도 일단 요런 값이라고 봅시다.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쭉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함수 fx입니다. 구간 바깥쪽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요. 요게 fx 그래프.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야기는 뭐냐,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fb고요. 여기가 fa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실수 C가 존재한다. 뭐냐? FA와 FB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하여 대응이 되는 값으로서 실수 C가 A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의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이값 정리의 내용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은 조금 더 내용의 범위를 축소해서 FA의 값과 FB의 값이 현재 상황처럼 부호가 서로 다를 때,
FA와 FB의 곱이 음수일 때 열린 구간 AB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이걸 우리끼리는 미니 버전이라고 해봅시다. 조금 내용을 축소했다기보다는 특정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뭐 이거 쥐압비면 어쩌지? 그래야지. 자, FA 음수, FB 양수니까 요렇게 하나의 실근 존재하는구나. 오케이. 실근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 이해돼요? 그러면 요런 것도 요렇게 연속이라 하더라도 너네들은 좀 없어져 주라.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때도 보니까 실근 하나 둘 셋 훌륭하다. 실근 맞네. 뭐 연속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실근은 존재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선생님 연필 한 번도 안 뗐죠? 한 번에 쑥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근이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지는 차마 얘기 못하니까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꼭 이렇게 부드럽게만 그려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 각지게 그래도 실근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존재한다는 것에 이러한 사이값 정리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접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이 내용만. FA, FB가 0보다 작다. 그리고 연속이다. 이 두 가지 내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여라. 문제를 그냥 어떻게 뚝딱 풀어서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showing입니다. 보여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풀던 문제 방식은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 하는데, 자, 함수 fx를 다음의 모양이라고 합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이라 하자. 왜? 방정식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함수는 우리가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말로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수 fx는 다항함수이므로 닫힌 구간, 열린 구간 2, 3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f2의 값은 8 빼기 8 마이너스 1 음수고요. f3의 값은 27 마이너스 9, 28, 1이니까 9, 28, 19 얼마고 8 양수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이므로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실수 C에 대하여 다시 너를 조금 빼두자. 이므로 FC 이꼴 0인 실수 C가 이거 범위 아껴두자. 실수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때 C라는 것의 값의 범위는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문제에서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문제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는 RPM을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만족하는 실근을 찾는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뭐 근데 완벽한 실근을 다 보여줄 수만은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 논리상 양의 값이 있고 음의 값이 있고 걔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수값은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해갈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식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게 1번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림을 통한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음수, 양수를 연결하면은 앞에 쌤 무수히 많은 그림 그렸었죠. 무수히 많은 그림 그렸던 그 모양 그림에는 언제나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더라. 그걸 논리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걸 좀 원하긴 하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 정리를 요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연속 2단원의 내용이었고요. 단원 마무리 평가 시험 보고 대망의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